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1학기 동안 최신 회로 이론을 여러분한테 강의하게 될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기 뵙고 싶진 않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얼굴 보고 이제 대면 수업하기를 원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라, 현재 상황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으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하긴 한데, 작년에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들 좀 서먹서먹하고, 얼굴도 보면서 좀, 액션도 좀 취해가면서, 농담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그 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 과목이 원론적인 과목이죠. 회로 이론하고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때 회로 이론하고 공업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공업수학이라는 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전자기학 머리가 아마 돌 거예요. 그나마 회로 이론은 그림으로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쉬운 면이 좀 있는데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원론적인 거라 좀 어려울 거고 저보다 훨씬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좀 위안 삼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이해가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 하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학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주시면 그리고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고 그쵸? 퀴즈나 뭐 이런 거 피드백 받을 때 거기다가 코멘트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거는 한꺼번에 대답을 해드릴 거고 다음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가능하면 회신해 드릴 텐데 너무 기본적인 거를 다 제가 대응을 해줄 수 없어서 그런 거는 공부를 좀 하십사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과목에 몇 가지가 그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선행을 좀 해주십사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차차 뒤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재는 최신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글씨가 좀 안 예쁘네요. 여기 북스힐이라는 데서 나온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출판사나 이 책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나 주위에서 구할 수 있으면은 사지 않으셔도 돼요. 사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랑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나 그런 것만 확인하셔가지고, 근데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가져가는 책이에요. 회로 이론이나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지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음, 대학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중고등학교 때처럼 지식을 주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서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면 이 내용이 책에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어디 있는지만 아셔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은 가능하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 선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받으실 수 있으면은 받으시면 좋은데
가능하면은 뭐 프린트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프린트 값이 더 듭디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성낙진, 안창환, 유선종, 이명원, 공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을 찾으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던지, 여러분 선배들한테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 책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거를 재밌게 가르쳐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앞부분은 처음에 원자, 전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뒤에 우리가 이게 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 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이과 문과생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 받는 레포트나 아니면은 퀴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어디서 베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온다 싶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진행을 하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낙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전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두 분 정도는.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하고 못 하시는 분하고 못 쫓아오시는 분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거를 지금 제가 다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3분의 2 정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고 진도를 뺄 거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저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서브 교재를 제가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안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과목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어라 하고 이제 하셔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하셔야 돼요. 삼각함수를 하셔야 되고, 벡터를 하셔야 돼요. 벡터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제가 과제, 우리 커리큘럼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상학함수나 벡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데, 벡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 그, 이해를 하려면은, 전압전류 파워 같은 거 나중에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텐데 이제 문제는 행렬이죠. 이 매트릭스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제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스킵하고 매트릭스를 사용하기 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해주십사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각함수하고 벡터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선행이 일부 돼 있어야 돼요.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건데 사인, 코사인 개념 같은 거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래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진도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이해를 못하지만 상학함수나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묶여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기본적으로 시켜드리면서 넘어갈 거라 그 이해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를 좀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학함수, 벡터, 매트릭스 또 몇 가지 자잘한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점 중요하죠.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에서 허락하는 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학점을 그냥 무자비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몇 프로 A, B, C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게 되면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엑셀에서 돌려가지고 가장 점수가 잘 나가게끔 해가지고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저한테 학점이 별 불만이 없어요. 잘 주기로 소문이 났나 봐요. 딴과에서도 와서 들으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딴과에서 와서 이제 학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나갈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다른 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우리 과 안에서 점수를 골고루 나눠 갖게끔 그렇게 배분을 했고요. 그래서 점수를 잘 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하면, F를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결과가 C나 D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재수강을 하세요. 재수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B학점 이하로 못 주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성적표에 C나 D가 찍혀서 나가게 되면, 제가 별로 뭐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거 보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간고사 30%, 그죠? 중간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제가 조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비대면 수업이 계속 가게 되면 조별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걸로 대치를 할 거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챕터가 끝날 때라든가 이럴 때 제가 레포트를 받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작년처럼 조별 프레젠테이션 없이 정기적으로 레포트를 받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갈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퀴즈를 내요. 퀴즈를 거의 4시간 내는데 초반에는 오늘은 아마 퀴즈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많은 시간인데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뒤쪽에 이제 제가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전하까지 이제 몰고 갈 건데 앞에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뒤에 뭐 쿨롱이나 이런 거서부터 전압하고 전류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런 거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좀 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 드리는 것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여러분도 아시는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라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퀴즈가 나가요. 퀴즈가 10% 나가는데 여기서도 많이 갈려요. 그래서 무기명 퀴즈라는 게 있고 반영 퀴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는 거를 제가 이름을 보고 퀴즈 제출하는 거를 다 받기 때문에 이제 무기명 퀴즈라는 게 없어졌죠. 없어졌죠. 이제 요거 가지고 출석 체크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그것도 제가 체크를 할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제가 가리키는 거지, 굳이 뭐 형식이나 절차를 따지거나 할 건 아닌데, 이제 그것 때문에도 조금 갈려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쁘게 잘 레포트를 써주시는 분하고, 그냥 대충, 그쵸. 눈으로 봐도 대충 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차별을 둘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보여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레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퀴즈, 요게 이제 여러분들 성적을 점유를 할 거고, 출석은 10%가 들어가요. 10%가 들어가는데, 이제 레포트만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 출석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구제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4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F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산 처리가 무지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구제를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증빙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대출이라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이건 제가 구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C고 D고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지각을 2회 하시게 되면 지각이라는 게 없죠. 예,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지각 2회면은 1회 결석이다라는 룰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면할 때 그때 행복해지면 그때 얘기합시다. 그래서 학점을 이렇게 배분이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석은 조심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조별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기 5조로 구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쪼개서 통상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데 5인 1조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만들 건데 대면 수업할 때는 요거를 뭐 사다리를 타거나 아니면은 알아서 여러분들끼리 정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거는 제가 임의로 나눠가면서 조를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를 구성을 하고요. 조를 구성을 해서 5조로 나눠가지고 2학기 때까지 발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발표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대표 뽑으셔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한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를 할 거고 아까 몇 프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형식은 파워포인트나 프리지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끼리 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뭐 카톡으로 하시던 뭘로 하시던 뭐 줌을 하시던 알아서 구성해가지고 저한테 결과물을 가지고 오시면 되되 5명이 전부 다 참석한 흔적을 저한테 남겨주셔야 돼요. 형식은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프리지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 대세가 파워포인트보다는 프리지를 사용하는 거 저는 선호를 해요. 이거 가지고 점수를 가를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배우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도 배우셔야 되고 워드 사용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한글 사용하시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자유인데 보통 5분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과제는 제가 그 1주 전에 주어질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별로 이제 레포트를 낼 거예요. 일주별로 레포트를 내는데 그 레포트를 그 마구잡이를 받았더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룰을 정했어요. 룰. 잘 보세요. 첫 번째 워드를 사용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여러분들 이제 입학하셨으니까 학교에서 오피스 365를 공짜로 무료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워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워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 반드시 표지를 작성하세요. 이게 제가 원하는 레포트 수준이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장에는 이렇게 표지를 만드시고 뭐 회로이론 쓰시고 학번 쓰시고 이번 주 주제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장부터 제가 내드린 과제에 대해서 쓰시는데 여기다가 제가 내준 그 항목에 대해서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 쓰시는데 풀어 쓰시는 거 양만큼 점수가 나가요. 요거를 보고 제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길 거예요. 점수를 매기고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날아갈 거예요. 피드백이 날아가게 되면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다음 주 레포트 맨 뒤에 잘못 풀었어요. 내지는 엉뚱한 걸 풀었어요. 이런 거를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피드백이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를 했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판독을 할 거예요. 저도 성적을 한 번 정도 정정할 기회를 갖는 거죠. 이거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출석,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부분.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이해시키는 부분. 세 가지를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제가 워드로 작업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드로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한글이 익숙해. 그러면 한글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PDF 파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과제 결과물이 워드나 DOC죠. DOCX나 DOC 혹은 뭐 HWP 이런 걸 오면은 저는 안 읽어요. 안 읽고 다음 주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라고 그냥 바로 피드백을 보내니까 반드시 PDF 형식으로 통일해서 보내주세요. 예, PDF로 이제 통일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 짧으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피드백이 별 내용 없이 잘하셨어요. 그리고 짧으면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제가 피드백이 길다. 이상한 코멘트가 달려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래요. 피드백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다. 정확하게 푸셨으니까 제가 피드백을 할 내용이 없겠죠? 피드백을 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폰트는 가능하면 11포인트를 사용을 하시고 자가는 한글 기준으로 해가지고 160%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다 이렇게 쓰고 페이지 채우려고 이렇게 쓰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편하게 그러진 마세요. 예, 너무 편하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최신 회로이로 책 보시면 조정도 눈에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예, 뭐 사진 찍어서 붙이거나 그런 거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사진 안 돼요. 푸신 다음에 사진으로 여기다 오려 붙이거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어, 과제량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리세요. 그리세요.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려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잘 하시는 분은 그 회로를 그리는 툴들이 있어요. 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지오나 회로 그리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주얼을 선호를 해요. 그림을 그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PDF로 변환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하시는데 파일명은 이름, 그 다음에 학번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pdf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형태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싹 긁어가지고 학점을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피드백을 달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이 규칙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제 눈밖에도 나니까 그거 좀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예, 원래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저 오리엔테이션 하고 첫 시간을 종료하기 마련인데, 이제 좀 진도를 나가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동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원자하고 전자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내용,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원자하고 전자는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원자하고 전자. 우리는 이제, 물질을 구성할 때 물질을 쪼개고 하면 어떻게 됐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원자로, 전자로, 뭐 물질로 돼 있다. 쪽에도 물질이고, 덧쪽에도 물질이고, 덧쪽에도 물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하나 따로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유행하는 학설 중에 확률로 존재하는 거죠. 확률로 존재하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고,
일정성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구름 형태로 확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이론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이론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 물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하에서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은 전자 이하,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하는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고 존재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원자의 구성과 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원자와 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그 동영상을 하나 구해봤어요. 지식 채널 2에서 원자의 구조, 전자의 구조, 얘들이 뭔 일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어서 동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물질이 안정적이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물질계에서 질량의 크기는 부피하고 비례하지 않죠. 그죠? 저 말의 의미를 좀 잘 보세요. 질량하고 부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개 질량이 크면 부피가 크다. 하지만 저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죠. 같은 단어라도 분야에 따라서 의미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어떤 말을 들었던 간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모두 전기, 전자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이 전하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띌 거고요. 그 의미를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저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뒷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의 구조와 전자에서 물질과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에 대한 그 디파인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니 한번 들어보세요. 물질이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셉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물질이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쵸?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질량 혹은 무게를 가지는 어떤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어떤 something이 있는데 그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질량과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물질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자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친숙해야 될 단어 중에 전선이라는 거 있죠. 아니면 가죽, 그리고 유리 같은 거. 그쵸? 모든 거죠. 모든 거. 우리가 만지고 보고 뭐 보이지 않더라도 뭐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은 분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분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분자는 그보다 작은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분자의 구조 보게 되면 그 원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산소를 보게 되면 H2O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 있게 되면 안정적으로 전자를 공유를 해서 물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안정돼 있다. 물론 이걸 더 쪼개면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원자를 쪼개게 되면 이제 쿼크라는 게 나오죠. 쿼크라는 걸로 돼 있대요. 이제 걔를 더 쪼개봤더니 그 요즘 신의 물질이라고 몇 년 전에 명칭했던 힉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관측이 됐다는 거죠. 있을 것 같이 관측이 되었다라는 거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다른 분자 구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분자는 스스로 H2처럼 스스로 자기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것과 합쳐져 가지고 물 H2O처럼 저런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분자의 구조는 저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계속 한번 볼게요. 물질 내에 모든 원소들이 서로 비슷할 때 그 물질을 원소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넘어가 봅시다. 구리, 철, 탄소, 존재한다고 알려진 100여 개의 원소 중 일부죠. 우리가 뭐 화학을 할 건 아니니까 100여 개라고 돼 있잖아요. 하여간 100여 개의 원소들이 있대요. 이 물질 중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것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 그렇게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거를 화합물이라 그래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 소금,
플라스틱 같은 거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 고분자 화학이니까, 화학 물질이니까 너무 복잡하고, 물이나 소금 같은 거는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화학 시간에. 물이나 소금 같은 것들도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요. 에너지는 물질을 합치거나 분리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에너지가 무엇이냐? 에너지. 슈퍼파워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두 개를 합쳐요. 서로 합쳐지기 싫어하는 두 개의 물질이 있을 때 얘를 합치게 하려면은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자 두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 이렇게 있는데 두 개는 서로 이제 청력이 작용을 해서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서로 합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게 에너지예요. 반대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다 잘 붙어 있는데 얘를 분리하려고 해. 억지로 분리하려고 하게 되면 분리하려는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에너지고. 그리고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옮길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되니까. 그쵸? 에너지는 열이나 빛이나 전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I 스퀘어 R이라고 하는 그 열 에너지 형태로 많이 다룰 거고요. 빛 에너지로 가는 거는 에너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루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열선이나 형광등이란다. 에나멜성 같은 그런 열을 발산하는 그런 물체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할 거고,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으로 발생을 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전자의 운동으로 발생을 해요. 전자가 운동한다는 건 뭐냐면 전자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멀쩡히 가만히 있는 놈이 전자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밖에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고, 그죠? 밖에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발생을 했거나 에너지를 뺐거나 그런 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원자, 아톰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톰은. 네. 물질의 기본 단위예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예요. 원자. 그 이하는 가지 않을 거예요. 예,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하로 가게 되면, 뭐, 확률론 이런 거 들어가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원자에서 끊을 거예요. 원자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라고 불리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핵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무거운 형태로 있고요.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빨리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쵸?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나?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아시죠? 주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죠. 전자라는 거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태양 주위를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행성들이 돌듯이 이 원자의 핵 주위를 회전하게 되죠.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회전력과 인력에 의해서 핵 주위를 돌고 있고 전자도 마찬가지로 돌고 있어요. 양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 그리고 원자의 중심인 핵 속에서 중성자와 굳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굳게 결합을 잘 깨지기 힘들다는 거죠. 깨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원자의 전하는 전기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저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 그림 1.2에 보시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원자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저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야. 그거를 간략하게 계략도로 나타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게 오른쪽에 있는 그죠?
원자를 중심으로, 핵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예, 일단 그렇게 부릅시다. 네, 그렇게 전자들이 위치하게 되죠. 원자의 구조는 원자의 중심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경로를 쉘이라 그래요. 쉘. 자, 요 경로를 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쉘 또는 궤도라고 얘기하는데 쉘이나 궤도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기는 있죠. 자, 원자는 핵 주위로 몇 개의 쉘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요. 각 쉘은 정해진 수의 전자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쉘에서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죠? 그럼 두 번째는 몇 개를 가질 수 있나요? 세 번째는 몇 개를 가질 수 있나요?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같은 개수의 전자를 가질 수 있죠. 이 숫자를 셀의 할당이라고 불러요. 핵주위로 두 개의 셀에서 돌고 있는 8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의 내부 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모든 원자의 쉘은 각 전자의 할당을 채울 때 다 할당이 돼 있다는 얘기죠. 원자가 안정 상태에 있다고 해요. 원자가 안정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과목에서 전기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원자가 안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원자의 쉘은 각 전자의 할당을 채웠기 때문에 그 양성자하고 원자의 개수가 같아져서 정기적으로 안정돼 있다.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 안정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틀려요. 원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양성자의 숫자만이 서로 달라요. 원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양성자의 숫자만이 서로 다르고 핵 내의 양성자의 숫자는 그 원자의 원자 번호가 되죠. 원자 번호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1번서부터 뭐 100 몇 번까지 쫙 번호가 있는데 그 원자 번호를 지칭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중성자의 무게는 양성자의 무게와 거의 비슷하죠. 중성자의 무게, 양성자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무거워서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굉장히 가벼워요. 원자량은 원자 핵 내에 있는 전체 입자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중성자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무게만 들려요. 그리고 가전자라는 거는 최외곽 전자를 얘기해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 쉘에 있는 전자죠. 그거를 가전자라고 얘기해요. 가전자 중요한 말이에요. 가전자 에너지 준위와 자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에너지 준위와 자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에너지 준위라는 말도 좀 생소하고 자유전자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정의가 뭔지 볼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과목을 전체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를 이해 못하면 뒤쪽에 가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가면서 볼게요. 원자의 쉘에 있는 전자는 어떤 에너지 준위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 준위는 에너지 준위는 원자의 핵으로부터 전자 쉘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열이나 빛 또는 전기와 같은 외부 에너지가 어떤 물질에 적용될 때 우리는 주로 이거죠. 전기 에너지가 어떤 물질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들 물질들의 원자 내 전자는 어떤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에너지를 얻어서 처음에는 진동을 해. 에너지가 작게 되면은 전자가 떨려요.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뛰쳐나오게 되죠. 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게 하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원자의 핵에서 더 멀리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고, 전자가 가능한 높은 에너지로 움직였을 때, 또는 원자의 최외곽 부분에 위치했을 때, 원자 핵 내의 양성자의 전하에 의해서 가장 약하게 끌리게 되겠죠. 당연히 핵이 있고, 가까운 쉘에 있는 전자가 있고, 먼 쪽 쉘에 있는 전자가 있게 되면, 얘는 빨리 돌고 얘는 상대적으로 늦게 도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이쪽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덜 받게 되겠죠. 약하게 끌리는 거예요. 원자에 충분한 에너지가 인가가 되게 되면,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 가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전자의 일부는 원자를 벗어나게 돼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막 와가지고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놈을 괴롭히게 되면은 이쪽에서 막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점점 불안정해져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가게 되는 거죠. 뛰쳐나가게 돼서 이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어느 핵에도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전자. 불안정한 상태죠. 정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는 것처럼 원자 내에 전자들이 일부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거나 원자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리 시간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핵이 있게 되면 첫 번째 가전자의 준위, 에너지 준위, 두 번째 가전자의 에너지 준위, 세 번째 전자 에너지 준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점점 거리가 뒤로 가면 가까워지는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 핵하고의 그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적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세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데 이쪽에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야 나와 툭툭 치게 되면 막 이렇게 있다가 이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면은 이 핵에서 영향을 주는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이때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쪽에 있는 놈이 또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 더 점점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전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하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들의 모임을 전하라고 한다. 전자와 양성자는 전하라고 알려진 작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전자하고 양성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전자하고 양성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하고 양성자라는 걸 읽는 거를 몰랐을 때 이거를 이따만한 묶음 하나를 어떤 단위로 가졌어요. 전자가 뭐 몇 조개씩 있는 이런 묶음 하나를 이제 다뤘었죠. 뭐 1암페아니, 1쿨롬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 계측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계측할 때 많이 썼던 방식이 이거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만큼을 1쿨롱이라고 하자. 1쿨롱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를 1암페아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띠는 거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제 프로퍼티, 이 성질이에요, 성질. 전자와 개념만 보고 갈게요. 전자와 양성자는 전하로 알려진 작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원자 내의 음전하와 양전하는 같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에 대한 성질에 대한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고, 전화를 설명하기 위한 앞부분에 대한, 직접적으로 수업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요까지만 이해를 하고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여러분들 요거 나가면서 과제를 같이 올릴 거예요. 과제를 내셔야 출석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이해하신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십사라고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심성의껏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 장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지하고 만드셔가지고 PDF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얼굴 못 뵈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다음 주에 2주차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옛날에 다 보셨던 것들이죠. 그 물질계에서 우리 우주에 있는 우리 물질계에서 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에너지 준위를 낮춰가지고 안정되려는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안정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될까? 원자 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최외곽 전자의 빈자리를 메꾸거나 아니면 아예 최외곽 전자의 전자를 없애가지고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거나, 그쵸? 아니면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핵을 없애거나 이런 방식으로 안정되려는 성질을 가져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신 동영상 중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몇 가지 중요한 컨셉들이 있어요. 최외곽 전자라든가 전자를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예, 한번 보죠.